좋긴 좋았나 보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유전, 정육도 유전인가 봐. 아버지가. 그러네. 아버지가. 안녕하세요. 오정TV 저는 정민영. 안녕하세요. 저는 오윤혜입니다. 네, 이제 가을이 다가왔잖아요, 완연아. 네. 날씨도 서늘해지고 마음이 뭔가 공허해, 나는. 아니 오늘만 공부한 게 아닌데 맨날 공허한가? 왜 날씨 탓 하십니까? 그래서 네. 민현 씨를 위해 우리가 화사한 스튜디오도 바꿨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하지만 좋죠? 네. 무엇보다 저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려면 새로운 남자 게스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게 특효약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이분은 네. 얼굴은 제 스타일은 아닌데 네. 약간 성격 어. 그리고 유머 감각 이런 게 오.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유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성생활보다 중요한 게 유머 감각입니다. 아, 네. 아유, 네. 역사학자 김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처음 뵀거든요. 일부러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아는 역사학사님 중에서 이렇게 젊고 귀엽고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것 같더라고요. 몇 년생이세요? 86년생. 86년생. 대박. 동생이네. 그러니까. 근데 역사학자님, 저는 지금까지 이제 김준혁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 썬킴 오빠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젊은 역사학사님을 모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좋죠. 저희가 이거 카메라 돌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는 되게 재밌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역사학자님이지만 지루할까 이런 고민하신다면은 오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주제가 또 오정TV의 결과 맞게 섹스 오브 히스토리. 히스토리의 역사잖아요. 히스토리의 역사는 무슨 뜻인가요? 이분이 동어 방송을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네. 생각하고 한 말인데 생각을 하지 말고 말을 해야지. 그랬겠다. 언니. 섹스의 역사에 아, 대한.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임금님들의 네. 섹스 이야기 해주신다 해가지고 진짜 궁금하고 기대 많이 안고 왔습니다. 일단은 임금님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솔직히 우리가 그런 옛날 시대의 성문화, 조상님들의 성문화를 볼 기회가 사극 그치. 아니면은 뭐 사도나 뭐 그런 후궁 같은 이런 영화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영화 후궁이요. 후궁. 또 보셨나 후궁 보네요. 아니면 음란서생 뭐 이런 거? 맞아. 윤혜 씨는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주지훈 나오고 간신이라는 드라마네요. 간신이요? 그 네. 드라마가 영화. 영화. 유부녀 여식 첩 기생을 가리지 않고 왕에게 주지훈이 나왔나요? 네, 주지훈 씨. 그래요? 나왔어요. 네. 어. 저 그거 오늘 다룰 이야기예요. 진짜요? 네네네. 그래요? 진짜 천재 아니야? 그래? 연상군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 연상군이에요? 아니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 예전에 저는 그런 뽕이나 이런 거 보면 네. 막 뽕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뽕을 80. 내가 너보다 많다 임마. 네. 에마 부인 뽕. 네, 그런 거 보면 왜 폭포수 밑에서 관계 나누고 맞아. 물레방앗간에서 관계 나누고 마국간. 뭐 그런 데서. 네, 소 키우던 외양간이겠죠. 외양간. 우리를? 뭐 이런 데서 관계 나누던 장면을 많이 봤는데 실제 이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어떻게 나눴는지는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죠. 왜요? 기록이 그런 거 연구부터 해야죠.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대를 이어왔는지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기도 네. 하니까 좀 약간 보수적인 약간 그런 것도 있긴 있었겠지만 네. 좀 개방적인 모습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짓까지 해? 그건 뭔데? 뭐가 하나만 있죠? 얘기해줘봐요. 이런 짓. 막 길거리에서 이런 한다던가. 거 하는데 너무 궁금해. 길거리? 길거리에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그럼 어디? 그런 거 아니 이때도 네. 어디서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여기가 저는 약간 장소 전 패티시가 장소가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장소가 되게 네. 중요하시군요. 네, 집에서 하죠. 집에서 하기도 하는데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쵸. 사실 이때는 아동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은 좀 그러니까 아동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서 그냥 애들 앞에서 그냥 해요.
애들이 막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다고 네네 그냥 잔다던. 뭐 그냥 왜냐면 이제 불 꺼지면은 애들은 이제 자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좀 그런 거를 접하겠네요, 일찍부터? 그렇죠. 그렇고 우리가 5시대 때 성장. 현타가 왜 좀 놀라시죠?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네네 좀 부끄러웠어. 이런 방송은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그 지금 별 얘기도 안 하고 네네네네. 있는데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네? 약간 그런 사대부의 부인인데 종이랑 이렇게 바람이 난다. 바람이 났다거나. 영화에도 있었잖아. 그런 거 단골 소재지. 그렇지. 네. 장소가 이제 그 집 종의 집에 가서 몰래 그 하고 한켠에 그 조그만한 방 같은데요. 그렇죠. 사용인들이 살던. 네. 되게 스릴 있었겠다. 그 대감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 대감. 들킬까봐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잖아. 대감한테 끌려나면 이제 곤장 맞아야 되거든. 그치. 이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네, 들려주세요. 사대부 부인이 엄청 유명한 집 부인이었는데 거기에 또 종이랑 천민이랑 바람이 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들키냐면 그 부인이 그 종집에서 목을 매서 죽어요. 왜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파헤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인지. 네네네. 그 부인이 그러니까 종을 사랑했네. 근데 이제 증언이 좀 나뉘어요. 남편 쪽에서는 강간 사건이다 이건. 종이 저지른. 네, 간통 사건이다라고 네. 해서 부끄러움에 목을 맨 거다. 부인이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종의 종의 입장은? 3년 전부터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그래, 이제 난 이게 맞을 것 같아. 증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그게 맞았고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이 죽인 다음에 종집에 매단 거죠. 나쁜 새끼. 그러니까 너무했어. 옛날에는 뭔가 그 나빴어. 여자가 바람 피면은 진짜 큰 그치.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네. 간통이 돼버리면 그 집안이 엄청 불명예스러운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걸 간통 사건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에 죽은 걸로 이렇게 이제 꾸며놓은 건데 그게 나중에 걸려요. 어떻게 보면 뭐 여자가 약간 절개를 지키다가 그쵸, 그냥 그쵸, 스스로 그쵸. 목을 매단 네. 것처럼.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도 임금님들의 어떤 성생활은 어땠는지 네. 궁은 되게 미스테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 얘기 듣기 전에 가을철에 요즘 가장 고민거리가 저는 피부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니 역사학자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저요? 네, 반짝반짝하세요. 일단은 동안이시고 여러분의 이런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소누코스 아이세라 제품들을 또 판매하고 있잖아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제 피부 어떤가요? 엄청 좋으시네. 너무 오, 좋죠? 그쵸. 요건 찐 반응이네. 네, 저희 둘의 피부의 비결은 바로 아이세라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 피부 각질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를 막 억지로 옛날에는 막 떼타올 같은 걸로 밀었잖아요. 근데 이거 피부에 진짜 안 좋잖아요. 당연하죠. 엄청난 스크래치가 나죠. 이 소노코스 아이세라는요. 이미 네. 팟캐스트 오래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이고요. 네. 기존의 머드팩, 빙하 머드팩과 클렌징 폼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수면팩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나오자마자 1차, 2차로 완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한번 써보신 분이 다음에 또 구매. 그냥 이거는 내 화장대에서 계속 가는 화장품인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엄마에게 사드리고 주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고 수면팩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고가 화장품인 SK땡에 들어있는 피테라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데 이 성분이 피부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지만 가격은 또 합리적으로 맞아요.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수면팩입니다. 네. 저희 오정TV 진출 기념으로요. 수면팩이나 머드팩을 구매하시면 15,000원 상당의 머드팩 휴대용과 클렌징 폼 세트 증정하니까요. 배송 메시지에 오정TV라고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하나만 더 갈까요? 광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리고 피부와 함께 요즘 체력. 지금 어떠신가요? PPL 타임인 거죠? 네. 네네네네. 건강관리 뭐로 하시나요? 저요? 네. 따로 뭐 새끼, 건강관리. 밥 그렇죠. 드시고 밥 따로 먹고. 뭐 영양제 같은 거 드시나요? 예, 비타민 챙겨 먹고. 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 파워앤K3로 바꿔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거는 홍삼 제품인데요.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파는 홍삼 제품이랑 조금 달라요. 이 안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 홍삼 음료가 아니고요. 고품질 부원료인 황채과 침향단까지 아주 넉넉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이요? 네. 네네. 저희한테 또 기를 빨리 실 수도 어. 있으니까 또 하나 기력 먹고. 충전해야죠. 맞습니다. 광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거 진짜 먹는 네, 거군요. 드셔보세요. 네. 마치 사약 받는 것처럼 받으신다, 그치? 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네.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이 어떤지 이제 역사학장님, 김재원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네요. 그쵸? 달달해요. 쓰지 달달해요. 홍삼 쓰지 같지가 않아요. 않죠? 네. 달달하네. 이 달달함이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날씨 추워지면서 저도 사실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먹고 좀 힘내보려고요. 파워 NK3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잠깐만, 민여 씨가 언니. 말씀하신 대로 옛날 왕들의 그런 사랑 이야기, 일단 유네 씨가 아는 왕들의 사랑 이야기 뭐 있어요? 내가 알아요? 왕의 사랑 아니, 얘기를.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세종대왕이 되게 성욕이 강하셨다고. 부인이 좀 많으시죠? 18분이셨나? 네? 18명이에요? 멋있다. 네네. 진짜 18명이요? 아니 근데 뭐 많으신 분들은 20명대도 계시고. 근데 이런 유래가 중국에서 넘어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중국 황실은 더 하죠. 뭐예요? 중국 황실은 법적으로 그 주례라고 황실의 어떤 그런 예법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한 거기에는 부인을 몇 명 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네. 황후는 한 명인데 거기도 똑같아요. 네. 황후는 한 명인데 부인은 3명. 네. 그다음에 뭐 비는 몇 명이더라? 9명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81명. 이렇게 81명이요? 네. 81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100명까지. 법칙이 있어요. 100명 넘죠. 네. 100명이 넘는 여성을 거느려야 되고 그래요? 이분들은 법이에요? 정력이 없으면 못 견디셨을 거예요. 황실은. 왜냐면 매일같이 이분들이랑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해요. 81번째. 매일 해야 돼요. 81번. 네네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요절했나 봐. 근데 이제 쉽지 여기는 않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합궁도 되게 많아요. 합궁이 합궁인 뭐예요? 거예요. 다 같이 때로. 합기도. 합할 때 합. 그렇죠. 합을 네, 맞춰. 여러 명이. 아니, 그러니까 그 왕은 순서가 한 있어요. 명이- 왕은 순서가. 한 명이잖아요. 황제는 한 명이죠. 근데 여자들이 여자가 대기하고 있는구나. 여러 명의 여자분과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회 우리 홍동백서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할 때도 1번 자세하고 2번 자세하고 3번 자세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자세까지는 이제 네.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역할이 있을 것 정해져 같아. 있죠. 정해져 있죠. 역할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달이 그때는 이제 달 보면서 달 차면은 음기 차고 양기 차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찰 때 완연히 찼을 때는 정실 황후랑 맺고 그다음 기울어져 가면서는 이제 몇 명이랑 이렇게 다 같이. 다 같이 하고 이런 게 법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 근데 원래 조선도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음. 조선은 그렇게는 안 해요. 조선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왕이 이제 시컵한 거지. 81명이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왕의 씨를 어쨌든 만드는 게 가장 그럼요, 그 그게 중요한 우선시 거죠. 되는 시대였으니까 여러 명이랑 하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이게 확률 싸움이죠. 네, 네, 어.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들려주실 왕은 누군가요? 연산군? 연산군이랑 네. 연산군이랑 조금 배치되는 정조 이렇게 두 분. 분. 성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빠는 네. 엄청난 왕이었었던 거예요. 친아들과의 관계 이런 거 엄청 신경 많이 써. 경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아들이랑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어머나. 이런 거로 제일 많이 했었던. 성종 씨가? 성종 왕이? 네, 네. 성종 왕이라고 해요. 인피니트에서 뭐라고 해야 성종 돼? 이런 거 그냥 나오는 거 성종이에요, 아니야? 그냥. 성종이? 성종. 아, 네, 성종. 알겠습니다. 이분이 엄청 훌륭한 성군이었는데 음.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왕이 연산군이에요. 아빠가 너무 잘났으니까. 아빠가. 원래 위에 아빠가 잘 되면 아들은 네. 뭐 잘 안 된다 이런 속설 같은 것도 좀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아빠가 엄청난 정력가셨어요. 저 성종이? 부인도 많고. 음. 네, 그런 와중에 이 연산군의 엄마를 폐위시켜버려요. 폐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사약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믿겠네, 연산군. 아빠도 믿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도 좀 있고 어머니를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던 왕인데 그게 즉위 초기에는 잘 안 드러났어요.
아빠가 훌륭한 왕이었고 이 사람도 그렇게 막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알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 연산군이 폭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흔히들 엄마의 죽음을 알았을 때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화. 네. 사화 흔히 얘기하세요? 어디서? 어디서? 저는 처음 듣는데 사화가 뭐야?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죠. 아, 사화. 아니요. 야, 오늘 이게 힘드네요. 더우시면 벗으셔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밑에 있는 신하들을 물갈이 시키는 죽여버려. 그래서 왜 국사 교과서에서 무슨 사화. 그렇죠. 무슨 갑자사화, 무슨 사화. 갑자년에 차례 일어난 사회. 사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두 차례 사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심으로 관련자들을 다 죽여. 죽여버려. 연산군이. 어머나. 네. 사화.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성적으로도 도착증 같은 거를 보이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산군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이상한 집착증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실록에서 나와.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실록을 다 믿을 것이냐. 요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네. 비군이랑 비군이 스님? 네. 그 절에 있는 여성분들 민머리 스타일 좋아하나? 특이하네. 약간 그런 성향이 패티시가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금기시된 걸 그렇죠. 건드리고 싶은 그렇죠. 거지.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절에 찾아가서 간간을 굉장히 집중하시네요. 아까랑 너무 재밌어. 그 일을 겪은 다음 빨리 하세요. 그 일을 마가 겪은 다음에- 끊기는 거 제일 싫어. 이렇게.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수녀원을 찾아가는 거야. 아니야? 그땐 천주교가 없었어. 아, 그래?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르죠. 전국에 있는 비군이들을? 전국에 있는 기생들. 일반은 취향. 기생들이나 네. 여성들을 불러. 그건 이제 채용사라고 하는데 그 주지훈 씨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영화에서. 이제 유명하다는 기생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네. 너무 예쁘더라고. 네. 엉덩이에 도장을 하나씩 다 찍어줘. 아 진짜? 그건 이제 야사일 거고 네. 이제 불러다가 하는데 그 흥청망청의 유래가 되는 게 이거예요. 흥청망청? 돈을 흥청망청 흥청망청 논다 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보고 싶어. 네. 근데 흥청망청. 네네. 네. 근데 그분들이랑 이제 노는 맨날.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력이 좋긴 좋았나 보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유전. 정력도 성적. 유전인가 봐. 아버지가 그러네. 아버지 그리고 또 어떤 집착증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하들 부인. 얘는 신하들이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갖다 바친다거나 첩들, 네. 이제 대관들의 첩들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잦았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사건이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성종의 저도 이게 촌수가 헷갈려. 역사죠. 맞아요. 네. 아빠의 큰 형의 그쵸 형의? 부인. 어쨌든 친인척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분을 강간을 하고 연산군이. 네, 강간을 하고 하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그 수치심에 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그 부인의 오빠가 네. 나중에 그게 한이 돼서 네. 중동반정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 엄청 유명한 사건. 왜냐면 일단 남의 부인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난 엄청 치욕스럽잖아요. 그쵸. 그쵸. 왕가의 그 부인인 거니까 그분도 네. 엄청 지체 높으신 분인 건데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소문이 막 돌아요. 그 수치심을 못 이기셨던 거죠. 진짜 연산군이 폭군이 막. 그니까. 폭군이죠, 폭군입니다. 네. 우리가 연산군 네. 이야기는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였지만 아, 그래요? 오늘 또 새롭게 어쨌든 네. 막 그렇게 무슨 큰 아버지의 형수까지 나는 비군이 너무 범했던 일들. 난 그게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야. 그런 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연산군 이야기 말고 좀 정반대의 도덕적인 성군의 모습을 보였던 혹은 어떻게 보면 금욕의 생활했던 왕도 있을까요? 금욕. 금욕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아들을 낳아야 되기 CC가 때문에 만들어야 돼.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씀드릴 왕은 정조인데 정조. 아기가 잘 안 생겨요. 아. 손이 귀해.
서로 굉장히 기해. 무정자증인가 이 사람도? 아, 이것도 그럼 약간 유전인가 봐. 어쨌든 할아버지 때부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귀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정조가 낳았었던 아들을 낳아줬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 누구예요? 그게 이제 의빈성 씨라고. 의빈성 씨. 그러니까 이분이 부인이 있는데 이 성덕임 씨를 궁에서 본 거예요. 궁녀거든요. 이분은 아, 궁녀인데 반했구나. 네. 예뻤나 보다. 뿅 간 거죠. 네. 그래서 자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네. 이때는 궁녀는 왕의 어떻게 보면 소유예요. 소유. 왕이에요. 궁에 있는 여성은 다 왕거. 다 왕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궁녀를 한번 왕이 하면 왕이 뭐라 그래? 관계를 가지면 결혼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왕이 승은을 여자니까. 입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궁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 번 했는데 속궁합이 너무 좋아. 그러면 계속 하게 되고 빈으로까지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했는데 별로였다. 왕이 한 번 했는데 별로야. 어. 다시는 안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혼도 못 결혼도 하고. 못 하고 최악이네. 아무것도 못 하고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아마 이 성덕임 씨가 네. 약간 불안했나 봐요. 아. 거절을 합니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왕이 오라고 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네. 거절했어. 싫은데요. 이거는 그럼 더 끌리거든 근데. 남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예, 이산 씨가 이제 완전히 이제 더 끌렸어. 꽂힌 거야. 끌린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나 이 얘기 들은 거 한, 같다. 아, 그래? 그 2년 아, 동안. 김준혁 교수님한테. 갑자기 그때도 놀랐던 것 같아. 기다려요. 네. 15년 동안 이 밀당을 한다고요? 왜인 일인지 15년 있다가 네. 뜬금없이 다시 네. 또 고백을 해요. 이빈성 씨. 네, 이 성덕임 씨한테 한 번 더 얘기한다. 하자. 15년 만에. 15년.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뜬금없잖아요. 15년 그쵸.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러브 스토리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15년 동안 이 사람은 성덕임 씨는 그냥 궁녀로 계속 지냈던 궁녀로 거예요? 계속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갔어요 방으로. 아니요, 근데도 또 거절해. 그럼 더 끌리지. 그 왜 15년, 옛날에 30년. 남자 연예인이랑 사귀는 법 이런 거 하면은 싸대기 때린 다음에 그럼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이러면 한 대 더 때려. 한 대 더 때려. 그러니까 이제 종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대시를 하는 거죠. 그럼 끝까지 결국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했겠지. 15년 만에 2차 접근 이후에 네, 또 거절을 하고. 했는데 네. 이제 종조가 빡친 거죠. 아, 씨. 와, 이거는 나 왕인데.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이 성덕임 씨의 하인들을 응.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네. 밑에 사람을. 그래서 이분이 오케이 콜을 하신 거죠. 그랬는데 어땠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분은 정말 찐사랑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어가는 불타오르는 거야. 어머나. 잘 맞았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에. 오, 진짜 좋아했구나. 정조가. 왜냐면 한 번 그냥 한 다음에 이렇게 별로였으면. 해버렸으면 에. 그냥 정조도 그냥 그런 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성덕임이랑 한 다음부터는 엄청 완전 인꼬 부부가 된 거죠. 그토록 염원하던 이제 아들을 낳아. 성덕임이 여기서? 네. 아들. 오. 완전 이래서 속궁합이 정말 중요해. 중요한 겁니다. 응.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관계를 그렇게 갖고 빈도 여러 번 막 이렇게 하고 열심히 파이팅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다가 없다가 완전히 너무 귀하다. 눈이 돈 거죠. 아무래도 내가 15년 만에 관계를 가진 여성인데 자식까지 낳아. 이 아들이 누구예요? 빨리 죽어요. 어머나. 딸까지 낳았는데 딸도 죽어요. 병으로? 네. 네. 그러니까 종조가 더 미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게 되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시름시름 알아요. 아프기 정조가. 시작해요. 시름시름 알았는데도 계속 관계를 했는지 임신을 계속 하세요. 아. 임신했다 유산했다 아이 낳으면 죽고 이거를 어머나. 이제 반복을 하시다가 임신한 상태로 죽어요. 근데 성덕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조는 너무 애틋한 거예요. 이 사람. 네. 그래서 막 편지 쓰고 죽었는데? 네, 그 편지들이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네. 들려주세요. 비문 같은 데다 이렇게 써요. 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네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너를 후궁의 반역까지 둔지 지금까지 20년인데 끝까지 나 못 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찐사랑이네 진짜. 네, 비문에다가 이제 남기는 거죠. 못 잊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아마 정조가
유일하게 사랑했었던 사람은 성덕이. 네, 성덕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종조를 약간 로맨티스트로 음. 근데 그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거죠. 어. 연상군이랑 조금 많이 다르네요. 좀 다른 케이스. 오늘 저희 오정TV 나오셨는데 소감 궁금합니다. 다시 나오실 수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저는 사실 부동산 쪽이에요. 강남 그 영화 있잖아요. 강남 1979. 제가 제 논문이 그거였어요. 아, 그래요? 강남. 제가 또 강남 가고 싶거든요. 그런 네. 부동산 얘기도 재밌을 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선하기는 한데, 네. 그쵸? 오늘 네. 또 이야기도 저는 흥미진진한 오. 이야기여서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윤혜 씨는 어떠셨죠? 저는 역시나 네. 항상 새로웠고 아. 연상군, 그러니까 또 정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거짓말. 저희 오정TV 여러분 광고하는 제품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